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여야 합의 번복 논란을 빚었던 3대 특검법은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사실상의 당초 민주당 원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정치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수갑 이송 요구의 절차가 중단됐었다라고 밝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요청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대변인께 여쭐게요. 일단 구금된 지 거의 일주일여 가까이가 지났잖아요. 네. 좀 지나치게 늦은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데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초동 대응이 과연 적합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조 현 장관이 이번에는 확약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초기에는 대강 합의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정말 대강 합의를 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된 귀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그 이민 당국에서는 추방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좀 미국과 말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우려사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확약을 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미국에 있는 삶의 터전, 일자리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초동 조치에 대한 미흡함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좀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우리 현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부당 대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정부의 초동 대처는 매우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어떤 지금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제 서명을 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추방당하는 형태라든지 추후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는 방식으로 협조를 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있었던 수갑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도 한국 측에서 안 된다라고 막았기 때문에 수갑 없이 이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예. 더 나아가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늦어졌던 것은 한국 정부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인 어떤 제안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미국에 남아서 미국 인력들을 교육하고 체류하는 것을 제안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측의 어떤 돌발 행동들 때문이지 정부의 초동 대처는 매우 적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은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옵니다. 외교부는 향후 미국 재입국 불이익도 없다고 확인을 했는데 다만 이제 대미 투자 기업들이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 앞으로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종의 비자 동맹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미 투자를 결정했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그 막대한 양의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의 단계로 급파해서 일해야 하는 인력들도 분명히 많이 필요한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인력들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단속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산업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산업 자체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기존처럼 어떤 로또식으로 사실은 추첨식으로 전문 비자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 주재원 비자의 양 자체도 매우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쿼터를 좀 상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정부와 미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으로 보이고 대미 투자를 결정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도 우호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의 어떤 미국에 대한 그런 브리핑들이 좀 신뢰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점이 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히 열흘 전쯤에 있었던 그런 양자회담, 그러니까 미국발 표현으로 양자회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회담에서
시종일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모든 오해가 풀렸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딱 열흘이 지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길이와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비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은 미국에서 좀 제조업이 자리 잡기 어려운 이유가 좀 미국 근로자들의 단가, 그러니까 노동비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좀 강도 높은 노동을 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숙련된 노동자들이 미국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어필을 하고 좀 관련 협상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돼서 좀 짧게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 발언만 들은 뒤에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예견됐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하든 참여를 하지 않든 현재의 의석수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쉽게 가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표결에 참여해서 이 부분에 찬성한다라고 표결하기도 어렵고 반대한다라고 표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불과 2년 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라는 서약서를 쓴 바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역시도 그 서약서를 작성했고 그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이제 불체포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서약서를 쓴 상황에서 만약에 권성동 의원을 감싸는 표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찬성한다, 체포동의안에 동의한다라는 표결을 했을 시에는 그 역시도 이제 권성동 의원과 당내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항의의 차원에서 그냥 표결을 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권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지금 이제 특검이 손에 쥔 건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다. 이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신상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이제 본인이 계속 결백하다, 본인은 무결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여론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분명하게 짚고 싶은 것은 이 권성동 의원이 뭐 한학자 총재에게 절을 했니 많이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절을 했다. 하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역시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때에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 명의의 차명폰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통일교 측 고위 관계자 그리고 건진법사와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사실 역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특검 측에서 확보한 뭐 통일교 측의 수첩, 진술, 그다음에 뭐 그 현금 상자 이런 사진까지도 확보가 된 상황 속에서 권성동 의원 측의 일방적인 본인은 받지 않았다라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권 의원의 신상 발언과 오늘의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국회 특권에 얼마나 기대해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두 다 목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반면에 저희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에 기대지 않겠다라고 서명까지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그 약속을 어쨌거나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뭐 조롱을 하거나 비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께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권성동 의원이 사실 우리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표결에 참여한다라고 하더라도 가결표를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권성동 의원 본인도 본인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당당하게 수사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권성동 의원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특검 측에서 확보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일방적으로 공여자 즉 통일교 측에서 제시하는 주장하고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첩에 적혀 있는 뭐 큰 거 한 장이라고 하는 메모 한 줄 그리고 뭐 큰절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 몇 마디가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혐의의 다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비슷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 체포 동의안 가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영장 심사일 텐데요. 권성동 의원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심사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과를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저는 뭐 아무래도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성동 의원 측 보좌진이 통일교 측 관계자에게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 수사를 받고 나왔던 시점에 특검의 수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 역시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차명폰을 통해서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아 왔던 내용들을 특검이 확보한 이상 아마 어떤 뭐 특정인과의 진술을 맞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회유하려고 하려던 시도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법원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계속해서 뭐 본인의 혐의 자체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지위를 활용해서 수사 관계자들에게 어떤 연락을 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관련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속영장 발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증거인멸 우려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혐의가 입증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의자 측에서 일방적인 주장한 것 외에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의 흐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자금을 확보를 했고 어디서 공여를 했으며 그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일련의 자금의 흐름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밝혀진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통일교 측에서 만약에 이 말을 맞췄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증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적대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맞추기 위해서 전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 주말에 영장 심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초에 예상이 됐던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 연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거든요. 사실 민주당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던 것이고 예. 그 제안을 반나절 만에 파기를 한 것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저 대단히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미 이 특검은 실효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검사들도 수사관으로서 더 이상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복귀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입증할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검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표현으로 집자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특검 기간이 30일이 연장이 되든 15일이 연장이 되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약속을 합의가 된 지 반나절도 안 돼서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적대적인 그런 관계들을 보여주면서 파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여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야당의 입장에서 좀 믿고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상대인지를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의 그런 협의 사실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여당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도 협의를 하지 않고 정부와도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요 쟁점 법안들을 야당과 합의를 한 것인가 이런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당초 이제 어제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원안이 통과된 거거든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좀 반발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특검 법안을 처리하는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의 주요한 목표는 이제 인력을 증원하는 것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김건희 특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혐의점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고 이것이 기존 특검의 인력과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특검 개정은 불가피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을 이제 마치 정부조직법과 이 특검법 연장을 맞바꾸듯이 그러니까 기간 연장은 포기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동의해 준다면 뭐 특검 개정안을 조금 수정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 내에서는 인력 증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특검의 기간 연장은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협상을 지시를 하셨던 것 같고 당 대표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재협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기존의 합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받지 않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내부에서는 뭐 원한 대로 이제 특검이 통과되는 모양새가 되었지만 어쨌든 협상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여러 가지 충돌들은 존재하는 상황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 사실 여야 대표 회동 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했는데 다시 좀 특검법을 두고 강대강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일 뒤통수를 맞고 있다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는 뭐 사람과만 악수를 하는 거라고까지 그건을 퍼부으면서 약속 그 악수를 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3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여야정 3자 회담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악수를 할 수 있었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를 해라 이렇게 통합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화전양면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게 이 이틀 동안 드러난 거거든요. 저희는 사실 일방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정부 여당이 좀 합일된 입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검을 15일을 연장하건 30일을 연장하건 이미 특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력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사를 더 하고 말고가 중요한 이슈가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저희 당내에서도 굳이 실효성 없는 특검 연장을 해봤자 돈만 더 쓰고 그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비판만 받을 텐데 우리가 굳이 합의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저희 당 내에서 나올 정도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민주당이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민주당에게 저희가 좀 밑지는 장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금융기관을 4개로 쪼개는 지금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를 빨리 시키고 싶었던 건데 그 상임위 위원장이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측의 입장이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총에서도 하는 지금 발언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 민주당의 이런 황당한 자중질환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근데 뭐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의원총회라든지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당 내부의 의견이 오가는 자리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예. 저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을 어떤 독단적으로 결정하셨던 사안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도의 어떤 뭐 규모가 되는 내용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관련 상임위와 그리고 지도부 내의 의견을 저는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사태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일어난 일종의 혼란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이 내용 자체가 협상 과정에서는 어떤 특검법 개정안의 협상 내용 자체가 이 의원 전체 구성원들에겐 알려지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알려지고 나서 그러니까 기간 연장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알려지고 나서 이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 차이가 좀 분명히 존재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어떤 협의를 다시 해보려고 했다. 이 과정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막말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설명을 잠깐 좀 드리면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일에 교섭단체 연설 도중에 노상원 수첩이 성공을 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자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상황입니다. 일단 송 원내대표는 현재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디서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들려오는 목소리를 찾아냈더니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깔끔하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가 뭐 안 좋다라는 이유로 혹은 여야 대치가 극심하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모르쇠 기조로 넘어간다라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네네.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제 정치적으로 대치를 하는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개업 날에 혹시라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첩에 적혀 있었던 대로 수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걸로 풀이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리 됐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금도 역시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이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깔끔하게 선을 긋고 제대로 사과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속할수록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송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발언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부적절한 발언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 아니잖아요. 혼잣말처럼 나왔던 사실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화해서 사과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송호석 원내대표의 개별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또한 저희가 좀 부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거든요. 이 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될 회기의 주요한 현안들을 다뤄야 하는 것이고 바로 직전 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좀 내란몰이는 그만하고 야당과 협치하는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보란 듯이 내란을 26차례나 언급을 하고 또 이제 색출을 하겠다, 뭐 축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19차례 언급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야당의 적대적인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이 노상원 수첩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수사가 마무리가 돼서 기소까지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동어 반복적으로 야당에게 내란몰이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지만 과연 이렇게 좀 민주당의 지속적인 여당이 되고 나서도 국정과 정책, 민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자세인 것인가도 좀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북중 관계 복원으로 한중 관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어떠한 좀 판단으로 인선이 작업이 이루어졌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인선에도 역시 이제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조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 부분이 사실은 진영 내에서도 분명히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부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행했던 이 북방 정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이 노 전 대통령이 별세했을 당시 중국 외교부가 중국에 우호적이었으며 한중 수교와 양국 관계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라는 점을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태우 정부의 어떤 북방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장남 노재헌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중국과의 교류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한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진영과 관계없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적임자다라는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상 밖의 인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이 인선만 놓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실용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균형을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주미대사로 지명을 했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아그레망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좀 이례적인 적대적인 이런 좀 제스처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하나의 변수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내에 잔류해 있는 멕시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쇠사슬까지 동원하는 체포 작전을 벌였던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과연 미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 방향성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주중대사 인선에 대한 두 분의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